배부른 영양 결핍장. 꽉 됐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떤 거냐? 요도 갑상선 저하증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돼서 발생했다면 갑상샘 항진증이라고 또 하는. 갑상샘 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샘 호르몬이 정상보다도 많이 분비돼서 전반적인 장기 기능이 항진되는 질환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심하게 뛰는 것처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숨이 차게 돼요. 식욕이 늘어나는데도 에너지 대사가 증가해 체중은 감소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겨요. 감정 변화가 심하고 예민해지며 불면증도 나타나고, 또 위장 운동 속도에 문제가 생겨 설사나 변비가 나타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땀이 많이 나요. 여성의 경우에 생리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좋네요.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는 고함량 요오드 섭취 주의. 신진대사를 돕는 미네랄 하나의 요오드는 갑상샘 구성이 성분인데, 요오드가 혈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못해서 요오드 상한 섭취량은 2400마이크로그램으로 그렇게. 그래서 갑상선의 치료제와 함께 고함량 요오드를 섭취하면 오히려 급격한 갑상선 호르몬 감소로 갑상선이 저하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고함량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낮아져요. 다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고 요오드가 이용되기 시작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갑상선 기능이 그래서 잘못되면은 정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말이네. 그래서 식단에서 얻는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오드 영양 보충제 섭취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영양 보충제 구입 때 반드시 요오드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요오드 평균 섭취량은 하루에 417마이크로, 19세 이상 성인 건장 섭취량인 하루에 153배 가까이 되어 태아와 영아의 발달과 성장 정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임산부의 건장 섭취량이 하루에 240, 또 수유부 340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양이에요. 미국인의 섭취 현황은 한국이나 다릅니다. 외부대의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방사능 물질, 잔류농약, 산업 오염물질 등에 초점을 맞춘 초음시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미국인의 요오드 평균량은 하루에 216마이크롬으로 한국인의 150g을 초과해요. 미국 임신부의 성장 건장 섭취량은 하루에 220, 수유분이 290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족한 양이에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키성장, 종합비타민. 아이가 또래보다 유난히 키가 작아서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키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면 환경, 영양, 유전, 운동.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만큼 키가 크지를 못할 수 있어요. 평소 아이의 생활 방식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편식이 심하거나 잔병 치레가 잦다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편식이 심한 아이라면 영양 균형 개선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도울 수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 B6가 결핍되면 입꼬리가 갈라지거나 입술 주변부 염증이 생겨요.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골다공증은 그러니까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근육과 세포와 신경을 원활하게 돕는 영양소. 나이 들면서 소화기의 건강도 약해져서 칼슘이 흡수력이 떨어지고 뼈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여성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커요. 그렇다고 칼슘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혈중 칼슘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 조절되어 칼슘 과다 섭취로 혈중 칼슘이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몸은 칼슘을 줄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혈관으로 칼슘을 이동시켜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칼슘 권장량. 칼슘 섭취량 부족은 골밀도 향상에 영향. 칼슘은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영양성 중의 하나예요. 2020년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권장량이 68%, 여성은 61% 칼슘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9에서 49세 여성은 하루 280mg 부족합니다. 이 정도 용량은 우유 한 잔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하루 한두 차례 유제품을 먹는 사람은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한다고 봐요. 하지만 평소 유제품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사 결과처럼 칼슘을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권장량의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연령대에 맞는 최대의 골밀도가 형성되지 않아 향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인간의 골밀도는 10대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해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골밀도가 상승하는 10에서 20대예요. 이거는 권장량의 칼슘을 섭취해서 연령대에 맞는 골밀도 감소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젊은 시절의 골밀도만큼 높이기 위해 칼슘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의 연령대별로 적정 수치보다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해야 골절 위험이 커지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에서 고함량 섭취 칼슘 섭취는 위험하다. 유제품 물론 멸치, 칼슘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칼슘이 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안 된다. 이거죠. 특정한 음식물을 가려서 먹는 편식이 심하면 불균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연과 철분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식사가 부족하면 결핍 위험이 커요. 철분은 상간 섭취량 이상 먹어야 빈혈이 개선됩니다. 철분은 식사로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 목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상한 섭취량 이하로 먹는 것을 권장해요. 상한성 이하로 먹는 것을 특히 철분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죠. 감기에 보통 5세 이하 영유아는 연령 68, 연평균 6에서 8회 감기 걸린다고 해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 기침 등의 특정 증상은 3주 가까이 이어지기도 하죠.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가 200개가 넘을 만큼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한 번 걸려도 다른 바이러스에 또다시 걸릴 수 있어 몇 달씩 감기약을 포기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앓은 뒤의 회복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영양소 소모량이 증가해요. 감기에 걸려서 식사량이 감소하면 회복 속도가 더뎌지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에게는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충제와 종합영양제를 함께 활용합니다.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보충제들은 대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많지 않은 연구 결과를 살펴도 영양보충제를 먹고 감기를 앓는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양보충제를 먹으면 감기에 걸린 뒤에 회복기간을 줄이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연,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장기간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때 뭐 무조건 아연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천연 아연이 있고 그렇겠죠. 자, 잔병 치료가 잦은 아이도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을 섭취를 권해요. 어린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아플 때는 평소의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량이 커져요. 병모가 맞서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관여하는 생리적인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몸이 아플 때마다 식사량이 눈이 띄게 줄어든다면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성장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홍삼은 국내에서 승인된 어린이 기성장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서 어린이 기성장 가능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는 추출물 복합물 하나입니다. 항기 추출물 등 복합물만 7에서 12세. 편식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하게 공급된다는 의미고, 잘 잔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잘 움직이라는 것을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해 성장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아이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 일이에요. 편식을 하지 말자. 영유와 빈혈은 신생아는 어느 정도 체내에서 저장된 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급격한 성장과 함께 실행력이 늘어나면서 생후 4에서 5개월이 되면 체내에 저장된 철분이 거의 소진돼요. 이후에 모유만으로 철분을 공급할 수 없어 6개월쯤에는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 상태가 깊어지면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라벨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명 함량에 대해서 남성 건강은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남성형 탈모는 질환에 우리가 흔히 대머리로 부르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또 M자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원형 탈모는 치료가 우선이고, 휴지기 탈모는 영양 보조제가 도움이 되고, 만일에 원형 탈모가 동반된다면 치료가 먼저예요. 다양한 크기 원형, 또 타원형으로 모발이 빠지는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모발이 빠지는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영양결핍 등과 같이 연관된 휴지기 탈모는 초기부터 먹는 탈모 영양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는 대개 원인 자극이 발생하고 2에서 4개월 후부터 시작이 돼요.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에요. 탈모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선택한다. 역할은 다릅니다. 탈모 치료제와 영양보충제, 모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피와 모낭에 적절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되어야 해요. 피부 노화. 약구 변비약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부 노화는 나이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털리기 주름이 생깁니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 하나로 피부 탄력과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영양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복부 비만은 체중과 관계없이 복부 지방이 과도한 상태, 인스턴트, 잘못된 식습관 등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콜라겐은 피부 결합 조직의 주 성분이다 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복자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로 장에서 흡수된 치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간에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저장고인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분해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중 중성 지방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혈중 중성 지방 농도는 150mg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섭취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 했어요. 오메가3에서 오메가3는 고등어, 삼치, 꽁치, 칼, 치콜 등 생선이 많이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pH가 고거로 비율이 맞으면 좋겠죠. 생활습관 변화가 돼야 체지방 감소에서 영양 성분을 장기간으로 먹으면 뱃살 관리도 도움이 돼요. 다만 식이 조절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얻기가 어렵지요. 햇빛 화상, 자외선 화상, 햇빛 화상, 일광 화상이라고 모두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 피부가 손상된 거, 그래봐야 햇빛이지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다는 다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또 햇빛에 그 정도 약할 정도의 피부는만 문제가 되겠네요. 자가 면역. 혈중 수치에 따라서 오메가3 달라지고, 기미주근제는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과도한 멜라닌 침착이 주된 원인이다. 기미는 과도하게 생성된 멜라닌 침착과 관계가 있고, 멜라닌 생성, 특히 강렬한 햇빛의 멜라닌 생성에 자극을 해서 침착을 일으키는 나이가 들어서 멜라닌은 피부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강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 판토텐산 등도. 숙취는 어디는 쭉 알코올로 손상된 간을 보호하는 작용하는 헛개나무 열매, 단백질 대사물의 아모니아를 요소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도 숙취 해소에 활용해요. 강황은 별도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섭취 후에 체내 아세트알데히드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있고, 이외에도 일반 식품으로 연구를 통해서 체내 아세트알데히드 감소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간보호 영양제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은 그 독소 같은 것이 빼지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달모와 비오틴은 우리가 탄수화물, 비타민 등등에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달모 치료 효과는 달모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안드로겐 남성 달모, 이런 호르몬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과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약물들을 사용하고, 자가면역질에 관련된 원형 달모의 경우는 달모가 일어나는 부위 주변의 모낭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로 기본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성원인의 치료와 함께 모발 성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또 영양보충제로 비오틴을 먹으면 두피와 모낭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촉진돼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리는 영양, 결핍성 탈모에는 케라틴, 영양 결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드름이 생기면 비오틴 함량을 줄여야 한다. 여드름, 모바 비오틴. 모발 건강관리 보조제인 비오틴 인기가 높아지면서 하루에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해서, 또 이런 비오틴 보르지가 또 비오틴을 섭취한 후에 여드름이나 보르지가 생기는 이유로 이렇게 들 수가 있다. 고함량 철분제는 3에서 6개월 단기간 섭취하는 것이다. 했어요. 빈혈은 혈액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일상적인 활동에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빈혈 원인은 다양한데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해요. 철분은 적혈구 내의 혈색소, 헤모글로빈과 근육세포 내의
색소 단백질, 미오글로빈의 주 성분이에요. 오메가3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건강에 도움이 기능성 성분은 어떨까요? 지난 5월 항암치료연구소 원장님의 쿠킹클래스 강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하면서 매일 이렇게 장보고 신선한 채소를 요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노윤정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몸짓기는 영양의 비결이라고, 그래서 영양이 이제 생각해서 섭취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여기서 주로 건정 섭취량과 상은 섭취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정한 선을 지킨다라는 내용이네요. 칼슘의 체지방분해는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다. 칼슘을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칼슘이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식이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면 지방의 합성이 촉진되고 분해가 억제된다는 이론. 다른 하나는 칼슘 영양 보충제를 먹으면 지방 배출량이 늘어나서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이론.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은 칼슘이 지방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대변으로 배출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어요.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체험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성 건강은, 이 변비에는 다이어트 변비, 수용성 식이섬유가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요즘 많이 식품에 활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근력 관리는 아르기닌은 운동하는 사람 사이에 인기 있는 영양소입니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아르기닌 혈행 개선 작용은 남성의 혈류를 좋게 만들고 이렇게 부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력 관리에. 감염, 하성 등 특수한 경우에 아르기닌을 추가로 섭취하기도 한다. L-아르기닌. 그래서 이 성분들이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오메가3에도 같이 함유해서. 아르기닌은 카페인 작용을 강화한다. 카페인은 아르기닌 흡수율이 아니라 대사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나 아르기나제의 영향을 받아요. 산화질소 합성 효소는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를 증가시켜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줘요. 아르기나제는 간에서 아모니아를 무독성 요소로 바꾸는 요소 회로에 작용하는 일형, 또 이런 것들이 있군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식이섬유 하나인 또 이렇게 나은 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옥수수에서 추출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피더스 균 장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야간 다리 경련에는 마그네슘으로 관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마그네슘만으로는 야간 경련은 잠자리에서 누워서 기지개를 하거나 몸을 뒤척을 때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경련,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 하지 불안 증후군과는 다릅니다. 근육경이 일어날 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증상을 해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다음 날까지도 지속될 정도로 심하거나 발생 횟수가 잦다면 마그네슘만으로 증상을 해소하기 어려워요. 야간 근육 경련은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겪는 증상으로 마그네슘 결핍보다 노화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과 관련 인성이 늘어봐요. 물론 나이 들면서 장의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치아나 소화기 건강 문제로 영양 상태가 불량해
마그네슘의 결핍되면서 격렬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마그네슘 결핍 위험이 없고 근육 경련 후에 통증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살펴봐야 될 것이다. 자전 음주나 운동 후 격렬한 마그네슘 효과가 도움이 된다. 그럼 물도 많이 마시고 수분 섭취를 하고 또 소금 또 마그네슘이 필요하겠죠. 자, 카페인, 포리페놀,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탄닌 이런 것들은 철분제와 칼슘제를 함께 먹으면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이 그래서 철분제를 먹으면 소일의 피로감, 두통 등의 개선되지만 또 체내 저장까지 채우려면은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햄철과 비햄철의 차이는 또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근육 경련에 대해서 마그네슘은 다리에 지가 자전하는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또 나오네. 관절 연골은 또 뭐 연골에 대한 성분들이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관절 홍합 추출 뭐 이런 것도 생리통에서 메스코르트 가임기 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립 비대증에서는 50대에서 이렇게 전립선에서 뭐 소팔메트를 많이 하죠. 그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오메가3와 비타민 B1이 있다. 생리통에 그래서 도움이 된다 했고요. 생리 전 증후거나 생리하는 여성은 70% 이상은 생리하면서 부구평화 또 부종, 두통, 짜증 이렇게 생리 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생리통과는 달리 이에서 치질철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때 영양소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성기능 장애는 발기부전과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는 남성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남성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 옥타코사나 그리고 비타민 또 주성분이 있는 것들이 성기능의 저하에 체력 고갈 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옥타코사나 활동형 남성 호르몬 증가가 소팔메토 열매 추출 효과 논란은 어떤 것이 있나? 전립선 건강에 논란은 뭐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기능성 인정 같은 거에 대해서 칼슘 등 자, 경구 피임에 대해서 등은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쭉쭉 했네요. 참고만 하겠습니다.